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논술형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까, 최고 가격을 설정할까, 학생들에게 하나의 대안을 선택해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적는 능력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던져줬고요. 정책 A와 정책 B 중에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지를 의견을 쓰시오라는 문항입니다. 이걸 채점하는 채점 기준표를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우수, 보통, 미흡 수준으로 나눠서 채점 기준표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예시 답안을 이렇게 써보십니다. 이런 표를 만들고 이렇게 쓰면 A를 주겠다. 이렇게 만드시고 다시 문항을 보시면 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가 이걸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디서 막힐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막히는 지점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딤 문항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항은 뭘 디딤물을 해야 되는지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물음을 한번 표로 나타내보게 하자. 두 번째는 이렇게 괄호를 비워놓고 한번 생각해보게 하자. 그리고 그래프로 한번 영역을 표시해보게 하자. 세 번째 물음은 두 정책을 이렇게 비교하는데 선생님 표를 던져주고 표를 한번 채우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잘 되면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는 정책 A와 정책 B 중에 어떤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논술형 평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형 평가 전에 하나의 문항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 문항을 풀 수 있는 능력치를 예시 답안을 기준으로 판단하신 뒤에 이 문항을 풀 수 있게끔 도와주는 디딤 문항을 3개 만들어 준 뒤에 이 자리에 논술형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디딤 문항을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또 만들 수 있을 만큼 하위 문항까지 나올 필요가 없는 문항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과제를 설명하고 두 가지 상황을 던져준 뒤에 가는 이쪽 그래프에 그리고 나는 이쪽 그래프에 그려서 설명하는 논술형 평가입니다. 선생님이 예시 답안을 만들어 보신 뒤에 학생들이 이렇게 글을 쓸 텐데 이걸 채점할 때 선생님이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쓸 수 있는데 못 넣는다면 그 아이가 점수가 낮게 나오고 낮게 나온다는 것은 그 아이의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해 봅시다 해서 선생님이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의 방향을 이렇게 몇 가지 적어주시면 학생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 내용을 채운다라는 거고요. 아무리 점수를 주고 싶어도 쓰지 않아서 점수를 줄 수 없는 아이들이 많다면 이 방식을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5번째 전략은 피드백을 좀 해주고 싶으실 때 잘한 점도 있지만 못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못한 점을 알려주고 싶은데 학생이 좀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효과적인 그 조언 방법은 두 가지를 칭찬하고 한 가지 개선점을 제안하는 2+1 전략이고요.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서면보다 구두 피드백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지 간단히 체크를 이렇게 적어주신 뒤에 학생에게 답안지를 주면서 피드백을 해주는 방법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스님께서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목표를 좀 상기시켜주는 방식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세계화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봐라. 이런 아이들은 문제 파악이 잘 안 됐을 때, 그리고 써야 될 내용과 관련 없는 걸 썼을 때 다시 한번 목표를 상기시켜주는 방식이고요. 목표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오류가 사고의 과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비계, 디딤돌을 놓는 방식도 좋습니다. 이걸 찾을 수 있니? 좋아. 그럼 어떤 값을 가중치로 사용해야 할 것 같니? 라고 질문을 한 번 더 해봅니다. 그러면 학생의 응답에 따라서 비계를 만들어주는 것, 즉 선생님의 피드백 통해서 자신감을 받도록 우리가 피드백하면 효과적이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잘된 케이스와 잘못된 케이스 예시를 주는 방식도 좋습니다. 친구 거 한번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사실 예시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요 정도 써주면 좋겠다. 이 부분이 빠졌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주는 것도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의 피드백 전략은 그 학습자의 수준별로 우리 고려해서 지도하자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학급의 학생에게는 소수의 우수한 학습자도 있고요. 보통인 학습자가 있고요. 학습의 능력과 흥미가 좀 떨어지는 부진한 학습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수준의 학습자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피드백하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피드백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수한 학습자들은 사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종합하고 평가하고 창안하는 사고 수준의 피드백이 효과적이고요. 부진한 학습자에게는 기초 개념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 지식을 파악했는지 그리고 파악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하면 파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효과적일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항은 이 친구는 우수한 학습자입니다. 그래서 학습지인데 원인 과정 결과를 잘 썼고요. 빨리 썼고 정확히 썼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지금 풀고 있을 때 너는 그러면 요 세 가지 그래프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차이점을 한번 찾아볼래? 라고 제안을 하면 이 학생은 이렇게 좀 더 비교 분석 종합 평가하는 활동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떤 가 상황, 나 상황을 다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다 쓰고 하는 일 없다고 했을 때 조금 더 고민할 여지를 주기 위해서 종합해서 그러면 너는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너 생각을 적어보라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진한 학습자들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오픈북인 거죠. 이 친구는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거, 필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항을 적어보게 하고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아이들은 교과서 몇 페이지를 보고 이걸 한번 풀어보게 하는 그런 전략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아예 개념 자체에 대해서 하나도 학습 동기가 없고 개념이 모르는 친구에게는 핸드폰을 통해서 이 개념을 찾게 하고요. 이렇게 옮겨 적게끔 하는 시간 갖고요. 이게 다 옮겨 적으면 다시 교과서 보고 교과서가 봤다면 아까 이 친구처럼 자기가 풀었던 학습지랑 문항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논술형 평가 피드백 전략은 그 동료 간의 상호 피드백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면 좋습니다. 우선 상호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만 알려주는 피드백도 의미가 있거든요. 점수만 적힌 논술형 문항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채점 기준표도 함께 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이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섞여가지고 서로 토의하고요. 상호 티칭하도록 합니다. 그런 뒤에 내가 이 부분을 몰랐구나. 이런 부분을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다시 다른 색깔의 볼펜으로 답안을 작성하게 하고요. 그리고 배움 일지를 작성하게 하면 좀 더 성장을 자극하는 논술형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런 채점 기준표를 주고요. 그리고 학생의 결과 15점 중에 12점이라는 결과를 학생에게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이 강한지에 대한 채점 결과를 이렇게 이 학생에게 준 뒤에 학생에게 이 채점 기준표랑 친구의 답안지를 비교해서 자신의 답을 한번 이렇게 고쳐보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여덟 번째의 피드백 전략은 자기 성찰적 학습 능력을 고취하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수업 전에 알고 있었던 것 좀 적게 하고요. 이번 시간에 새로 배운 내용 이렇게 적게 하고요.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 이렇게 적게 하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요. 무엇을 알아보고 싶은지를 적으면서 자신의 학습 계획과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경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선생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능력이 높은 아이가 있고요. 낮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관심도 작은 정보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때 학생이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신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격 수업할 때도 알고 있는 친구는 손가락 5개로 표현해보라. 5는 제일 많이 알고 있고 1은 적게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교실 수업에서는 이런 칼라컵을 이렇게 주고 녹색을 책상에 올려놨을 때는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 좀 했지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친구들로부터 설명이 듣고 싶다면 노란색. 무슨 말인지 과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빨간색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논술형 평가지를 나눠주고 문항 문제가 이해가 되는지부터 파악하게 한 뒤에 빨간색 든 아이한테 가서 어디에 막히는지 좀 이해를 듣고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피드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즉, 피드백의 시작점을 선생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선생님이 피드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적인 논술형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피드백, 크게 보면 수업 전에는 기초 개념을 충분히 형성하는 과정에 힘을 쏟아주시고, 이러면서 학습자의 수준을 좀 잘 파악한 뒤에 문항을 만들 때도 학습자의 능력에 맞춰서 예시 답안을 만들어 보시고 비교를 만드는 것, 그리고 평가가 끝나면 비판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별로 우리가 파악해서 지도하는 것, 동료 간의 상호 피드백이 있도록 하는 것, 자기의 학습 능력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활동 과정에 신호체계를 만드는 것, 이렇게 좀 고려하신다면 아마 의미 있고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는 평가와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